자,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열심히 다가가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입니다. 이 당대표 선거만큼 또 하나 청년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굉장히 후끈후끈 달아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계 쪽의 후보들을 지원하는 이 후보들, 여기에 이 후보들과 지금 현재 이제 장해찬 후보 이쪽 측과의 공방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제가 예. 먼저 목이 좀 많이 쉬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네.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길래? 예? 어제가 또 마지막 연설이어서 아하. 모든 걸 쥐어짜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죄송한 예. 마음입니다. 예. 아니요, 뭐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데 네, 네. 뭐 대부분 다 정치인들이 그 선거 때에는 다 목이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네. 뭐 마지막 그 합동 연설에 본인의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3월 8일이면 결과가 발표가 되죠? 예.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예. 어제도 뭐 대략 한 5,000분 앞에서 제가 연설을 하면서 예. 뭐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고 정말 뜨거운 성원을 받았는데 예. 제 살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받을 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 이게 자주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선거에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전국 순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두고두고 남을 추억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선거 막바지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들 이렇다 저렇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론조사가 그다지 아주 100%는 아니지만 약간 정확하다라고 보기 힘든 것이 첫째,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차 범위가 좀 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이게 또 그 안에 당원이 몇 퍼센트 포함이 돼 있는지 잘 모르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인구 비례로 하는데 TK 지역에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TK 지역 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국민의힘 지지층 485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장해찬 후보가 39.1%로 1위를 차지했고 이기인 후보가 9.7%를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좀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가 나오네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분명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예. 개혁을 참칭하는 구태 후보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혁을 참칭하는 구태 후보요. 네. 개혁을 참칭하는 구태 후보. 네. 그들이 다른 사람을 구태로 몰고 개혁하지만 막상은 자기들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지저분한 네거티브로 지난 한 주를 다 보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구태 중에 구태죠. 그런 모습에 우리 지지층이 더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고 그쪽의 지지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 보도에서 제가 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 후보께서 예전에 썼던 그 웹소설 거기에서 일부를 수정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입니다만 예. 제가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염려하게 되신 연예인 팬분들한테는 사과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출판사 측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겠다고 수정을 하겠다고 제안이 와서 제가 판권을 가진 출판사 측에서 판단하신 대로 하라고 한 거고요. 그게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출판사가 먼저 얘기했다? 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자고 한 거죠. 출판사가 먼저? 예. 네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성상납 의혹으로 이 기소 의견 송치돼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졸졸 따라다니는 후보들이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가지고 이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걸 부각시켜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주고 이걸 네거티브 요소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의 국민과 당원들이 봤을 때는 적반하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그 레이싱 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런 동호 활동을 하신 적은 있는 거죠? 네, 자동차 동호회였고요. 예.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자동차 동호회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떤 불법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뭐 주황성을 침범했다는 영상이나 이런 건 저와 전혀 무관한 영상들입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는 마타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략이 과연 개혁적인가라는 반문을 예. 당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혁 참칭 부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법 행위 한 적이 없다. 이 자동차 동호회 그러면 이게 어떤 동호회?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동차 좋아하는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고 장거리 운전 같이 하고 네. 또 자동차 매니아였기 때문에 전문 용어 쓰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불법적인 튜닝도 한 적이 없고 뭐 이런 걸 할까 저런 걸 할까 저희끼리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네.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 오랜 부산의 고향 친구들끼리 만든 친목 동호회였습니다. 근데 이 친목 동호회 게시판에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하는 영상이 다소 올라와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제 차로 한 건 전혀 없고요. 예. 제 차가 나오는 장면이 한 장면 있는데 그건 일반 도로에서 평범하게 주행하는 걸 이 옆차선의 차가 그냥 그 웹캠으로 찍은 것 그뿐이지 과속을 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하는 영상에 제 차량이나 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 열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그러진 영웅 여기에 비유하면서 이제 천하 용인의 힘을 실어달라. 천아 용인이죠. 네. 용인의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직시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것으로 마치 정치 보복을 당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치적인 기자회견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성상납 2013년도에 1회 받은 것은 사실관계 인정이 되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부터 해소하고 오는 게 국민 앞에 예의이고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 이 후보니까 천하람 당대표 후보나 아니면 이긴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 대표를 한테 후보직을 사퇴하라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싱 영상이요 이런 레이싱 문제 레이싱 이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제보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한문철 변호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을 정치적인 부분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자꾸 그쪽은 예전에 무슨 빠니보틀이는 곽튜균이 유명인들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정치적 논쟁에 자꾸 막 소환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제3자나 다른 유명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다, 매너 없는 일이다라는 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 사퇴하는 건 선거로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약체 후보들이 흔하게 쓰는 레파토리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지지율이나 투표 결과로 드러나겠죠. 정당하게 선거로 이길 자신은 없으니 그 잘난 이준석 전 대표의 비단 주머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먹히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사퇴를 구걸하는 모습 좀 애처롭고 치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문철 변호사한테 직접 들으신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네. 예. 본인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들으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뭐 지금 장해찬 후보께서 무슨 방지법 뭐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생소하네요. 이 방지법 이름이. 네, 직접 좀 설명을 해. 허은하 방지법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국회의원이 딱 3명인 거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예, 모르죠. 네, 민주당에 2명이고요. 우리 네. 당에 딱 1명인데 그게 허은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은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예. 만약 허은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여당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국회의원은 없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만 2명이고. 그래서 최소한 지도부나 주요 당직에는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 봉쇄안을 당원 당규에 넣겠다라는 게 허은하 방지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나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공통점이 굉장히 저질스러운 SNS로 같은 당 동지들을 비아냥거린다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준청래 방지법, 이준석과 정청래처럼 SNS로 같은 당 동지들을 폄하하면 당무감사에 포함시켜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준청래 방지법입니다. 근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난번 최고위원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때 쇼츠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예. 그때 음주운전은 완전 살인행위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예. 그러한 살인행위를 2번이나 했는데 면허증 반납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2번 걸렸으면 200번, 2000번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 뭐 같이 이제 선거를 뛰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네. 그래도 당대표 선거 잠깐만 제가 좀 한번 입장을 들어볼 텐데, 결선 투표 치러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일단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의 인구 비율과 실제 당원의 인구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실제 당원의 인구 분포는 뭐 일반 인구 대비 TK 지역이나 영남 지역이 TK는 40% 정도 되죠. 네, 그 그리고 당원 뭐 비율이. 예. 이 연령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정통 보수적인 성격이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나 이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던 헌신 이런 부분들이 1차 투표에서 조금 더 지금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1차 투표 과반을 전망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땅 투기 의혹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그게 후보에.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넘게 나왔는데 예. 이번 전대에 공통점이 있다면 예. 1위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안 먹힌다는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를 향한 땅 투기 네거티브도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저를 향한 이준석계의 수많은 네거티브도 적어도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이 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총선에는요? 이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 없이 털었던 것이고 예. 뭐 이번에 민주당이 TF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면 이게 무리한 네거티브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저희가 어제 안철수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선거 관리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개별적인 후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선관위나 뭐 이런 당에 대해서 의견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오늘 방금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선거관리하고 있다라는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전에 장해찬 후보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언급? 그거는 예. 그것 역시도 이준석 전 대표가 프레임을 왜곡해서 만든 가짜 뉴스인데요. 가짜 뉴스입니까? 네, 예. 제가 정확하게 언급했던 부분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는 보수 진영에서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예. 그때나 지금이나 올곧고 강직한 검사였는데 과거에 보수에 불리한 수사를 했을 때 비판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진영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이지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비판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떻게 그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말하는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인 성상납 의혹부터 해결하기 전에는 정치에 참여하거나 방송에 나올 자격도 없는 거고 그를 섭외하는 방송국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부터 떳떳하게 해결하고 돌아오라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준석이 아닌 다른 인물이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무고죄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한 이유가 2013년 1회 성상납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된 거거든요. 예. 뭐 지금은 송치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면 모든 방송 활동과 정치 활동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직도 근데 그거는 뭐 기소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원칙이 유독 이준석 전 대표에겐 좀 관대하게 유지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심경을 남기는 겁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다면은 이 정순신 그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태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한 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국민의힘 전직 대표의 논평인지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인지 이름 가리고 들으면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쉬움을 느낍니다만 예. 문제가 불거지고 만 하루 만에 빠르게 이 자진 사퇴 결정 내리게 한 것은 신속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검증 더 잘해라라는 비판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뭐 정권을 흔들 것이다 어쩐다 하는 것은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날을 높이시는데 장해찬 후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전체 당원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뭐 10% 안팎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0% 안팎인데 이준석 전 대표 개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다 그거 컷오프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컷오프 통과까지가 한계죠. 네. 거기까지가 한계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후보들이 예. 컷오프 통과 이후에는 자기만의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후보들도 워낙 인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준석에게 기대어 갔어요. 저는 그게 당장은 방송 많이 타고 인지도를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번 선거나 장기적인 정치 레이스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4명의 후보도 이 선거가 끝나고 냅다 지도부에 못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어떤 사고 판단과 사리 분별을 하게 되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은 배너고 천하용인 4사람은 말이다. 내가 말을 조련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는데요. 본인은 뭐라고요? 배너. 영화 네, 배너. 그리고 예. 자기가 그 배너가 돼서 말을 조련하는 것 예. 같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거든요. 이 전 대표가. 예. 조련당하는 말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오래 머무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라서요. 선거가 끝나고 서로의 필요성이 다하게 되면 결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장해찬 후보께서도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그건 이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불러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정치를 제가 이제 현실 정치 대선하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손 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 우리 당원들의 부름을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에도 우리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계속 불러주신다면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죠.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고민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당대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쉬어가도록 오늘도 예. 지금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 길이라 스튜디오 못 나간 거잖아요. 아, 예, 네. 예. 제가 지금 충북을 순회하고 올라가는 길인데 충북이요? 이제 내일 이제 선거 투표가 시작되지만 계속해서 지방을 다니고 방송하고 전국 다니느라 총선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 총선,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총선 예상하시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과반 이상이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당위론 말고 현실적으로 보실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과반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한 지역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김포 같은 경우는 수도권 경기도이고 국민의힘 약세 지역이었어요. 김포요, 항상. 김포. 네.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한 이후로 김포 시민의 수건이던 지하철 5호선 연장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맞는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경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기도와 서울에서 승리하면 전국적으로도 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네. 이제 그 지금 당 대표, 그러니까 전직 당 대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지나치게 좀 방송을 많이 하는 거는 좀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본인이 네. 청년 최고위원이 됐을 땐 어떻게 하실 저는 계획이세요? 방송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열심히. 우리 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철학을 예,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예, 또 지도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제가 원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의정 활동을 다른 분들은 하실 텐데 예, 지도부 활동을 하고 의정 활동할 시간에 저는 의정 활동 대신 방송을 통해서 예. 제 몫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네, 목이 끝까지. 너무 쉬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별 말씀을. 그래요. 예,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그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